네, 오늘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해보는 거고요. 어, 실제로는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아주 파생 상품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이고, 이제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파생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하고 거래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자산,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생이라는 말이 쓰인 거고요. 예. derived. 그래서 파생 상품을 그냥 보통은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생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기초자산은 이제 언더라잉 에셋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자산은 다 파생 상품의 기초 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지수, 그리고 개별 주식들, 그리고 금리, 채권, 통화, 이런 애들이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생 상품이 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유명한 놈이죠.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할 때 그 선물은 아니고 먼저 선자, 물건 물 할 때 그런 거고, 영어로는 퓨처스, 미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옵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옵션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옵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차를 샀는데 이런 옵션을 넣었어, 뭐 그거 안 넣는다고 해서 차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좀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옵션이고, 수합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 강의들에서는 이제 거의 다루진 않을 겁니다. 선도, 포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보통 파생 상품들의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선물과 옵션이죠. 선도와 선물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파생 상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거래되는 시장들로 보면 선물과 옵션은 장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즉 얘네들이 그 사고 팔리는 곳이 주식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증권거래소에서 다 같이 하는 거고, 미국은 뭐 이렇게 그 뉴욕 주식거래소 이런 거 아니고, 원래 선물이 시카고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이제 가장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장외입니다. 시장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 장외죠. 보통 장외 거래는 OTC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OTC는 뭐냐면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카운터, 우리 바에 가면 카운터에 앉아서 술을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운터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주식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카운터가 다 있었어요. 카운터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그 일종의 브로커 거래인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은 이 밖에서 서가지고 주식을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카운터라고 하거든요. 오버 더 카운터 밖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외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OTC가 보통 장외 이런 거 말할 때는 그냥 OT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얘네 두 개만 잘 아시면 돼요. 다 많이 알면 좋겠죠. 다 알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파생이라고 하면 선물이나 옵션을 얘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 파생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하고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개요처럼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선물 쪽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그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 걸 왜 또 하느냐? 일단 교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개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좀 쉬운 얘기들을 좀 하고, 좀 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담아봤어요. 투자 전략은 이제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기적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큘레이션. 좀 부정적 측면에서 들리는 용어이지요. 투기, 투자냐 투기냐 할 때 투기, 좀 부정적인, 뭐 거의 한국에서는 뭐 도박이나 뭐 경마 뭐 이런 류를 얘기할 때 투기다라고 하지만, 영어적 표현에서는 스페큘레이션, 스페큘레이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아주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말씀입니까? 조금 용감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보통 살짝만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게요.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레버리지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위험이죠. 여기도 위험 이러면 이제 리스크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는 수익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벌면 많이 벌고 뭐 망하면 쫄딱 망하고 요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 너 위험한데 가지 마 할 때 그 위험은 거의 부정적 측면에서만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측면이 뭐가 있겠어요? 위험한데 가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위험한데라는 거에서 긍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뭐 망할 가능성이 많아 뭐 이런 측면인데, 투자에서의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망하기도 하지만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투기적 거래, 스페큘레이션은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망할 수 있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요. 선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옵션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물에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금 제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원짜리 투자를 하고 싶어요. 1000원어치의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식이 1000원이라고 하죠. 어떤 물건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이 1000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0원이 다 필요하죠. 보통은. 그럼 레버리지라는 게 없죠. 10% 증거금만 있으면 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수중에는 얼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00원만 일단은 넣어놓고 1000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0원짜리가 1050원이 됐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5%가 이제 뛴 건데, 그럼 나는 100원 넣어가지고 얼마 번 거예요? 네, 그렇죠. 50원 수익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률은 몇입니까? 100원 넣어서 50원 얻었으니까 50% 수익이죠. 네. 실제 기초자산은 5%가 올라간 건데 내 수익은 50%죠. 증거금 비율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10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는 이렇지만 마이너스 5% 되는 순간 나는 50원밖에 안 남아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레버리지, 레버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실제로는 100원만 투자를 한 건데 1000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이런 파생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게임 1, 2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1을 보면은 거기 그 2등 한 그 사람이 원래 금융권 사람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직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펀드 매니저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그 대사에도 나오는데 선물에 투자를 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요게 바로 고유형.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죠. 두 번째 전략은 해지 거래가 가능하다. 해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해징이죠. 해징. 해징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 그 주식 펀드 양이 무지하게 커요. 양이 많아요. 네. 근데 얘가 판단했어. 무조건 이건 하락장이다. 하락장으로 간다 라고 했어요. 금리가 그냥 확 뛰었나 보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이 났든지 어쨌든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거의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 A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락장으로 갈 거니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덜 손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다루고 있는 자산 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특정 주식을 시장에 확 내놓는 순간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락장이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A 펀드 매니저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지만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손해 볼 게 너무 자명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해칭 위험 회피 방법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있고 여기에다가 쇼 포지션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쇼 포지션은 뭐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 파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 사실 쇼시고 선물에서의 쇼 포지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거에 그 포지션을 취하면 이 숏은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 보는 거예요. 롱은 가격이 올라가야 내가 돈 버는 거고, 롱과 숏이라는 말을 롱은 그냥 사는 거, 숏은 파는 겁니다. 근데 바이 셀은 정말로 내가 있어야지 사고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뭐 바이 포지션 이런 말은 없어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말은 실제 자산이 있는 거를 실물로 파는 것도 롱이기도 하지만 선물 같은 데서 내가 그 롱 포지션, 내가 나중에 이거 살 거야, 이런 그 의도를 표명하는 거 롱이고, 숏은 내가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 나는 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바이랑 셀이랑. 자, 그래서 숏 포지션을 추가를 하면 실제로 하락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은 정말로 하락하겠지. 숏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요 하락과, 그러니까 손실과 이득이 적절하게 중립으로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해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익을 중립으로 만드는 기법. 근데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롱이 있는 그 동일한 자산을 여기서 숏을 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자산에서 한쪽은 롱, 한쪽은 숏을 쳤으면 가격이 어떻게 됐던 간에 나는 그냥 0원이죠. 손실과 이득이 서로 상쇄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해칭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쪽 주식 펀드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이 숏 포지션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돈을 잃는 거를 다른 쪽에서 대충 메꿔주는 이런 의미로 좀 광범위하게 쓰는 게 사실 해칭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주식과 채권을 적당히 섞거든요. 섞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얘가 이제 일종의 해칭 수단이 되는 거죠. 채권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면 어때요?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은 떨어지죠. 그쵸?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럼 주식이 떨어져요. 근데 금리가 높아질 거야. 그러면 현재 채권 가격은 올라가나? 잠시만요. 잠시만. 금리가 아니 잠깐, 이거는 생략합시다. 이게 서로 왜 해칭이 안 되지? 금리가 높아진다고 치면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는데. 이 금리 채권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 세 번째는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차익거래라는 거는 일단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시장 A가 있습니다. A라는 시장이 있어요. 또 B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A 시장에서는 100원입니다. 100원에 막 팔리고 있어요. B 시장에서는 12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걸 알았어, 누군가가. 볼펜이라고 할까? 이걸 알았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A 시장에 가서 볼펜을 왕창 사다가 B에다가 팔면
볼펜 한 자루당 얼마씩 남아요? 20원씩 남죠. 예, 그럼 난 돈 버는 거예요. 오케이? 예, A에서 사서 B에다 팔면 20원씩 버는 거죠. 위험이 있나요? 위험이 없어요. 무위험이에요. 이렇게만 한다면. 그런데 이걸 보고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차익이 낮잖아.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가격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게 차익거래인데, 차익거래인데 이거는 무위험이지만 곧 이 금액 차이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 나도 알면 다른 친구들도 알게 되는 건데, 걔네들이 A 시장에 가서 볼펜을 막 다 사오려고 해요. 근데 물건 한정돼 있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요.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곧 125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125보다 더 올라갈 일은 없죠. 왜냐면 130원에 사서 B 시장에 파는 건 너무 바보잖아. 그래서 같은 물건은 동일한 가격을 갖게 됩니다.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20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우리가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어요. 주식에 관해서 한다고 쳐도 주식을 현물로 지금 실제로 주고받고 사는 시장도 있고,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선물을 치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깜깜하긴 한데, 나중에 얼마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선물인 건데요. 그 선물 시장,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잘 노려서 하는 거를 아비트라지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요. 전략은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스프레드 이렇게 쭉 퍼져 있다는 거지. 스프레드 거래는 뭐냐면 실제 두 자산의 가격 차이가 갭인데요. 갭이 현재 6이에요. 두 개가 6입니다. 오케이? 6인데 보통 때는 얘네들 차이가, 두 자산의 차이가 6이 아니었어요. 더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그랬다 쳐봐. 그러면 6이야? 그러면 차이 적네. 차이는 커질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고 얘를 사요. 이 스프레드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9까지 갔다고 치면 이 차익만큼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레드, 이 격차를 얘기하는 건데, 격차가 평소보다 줄어들었냐 낮았냐 뭐 이런 걸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가격 차이의 움직임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아까 차익 거래랑 굉장히 느낌 비슷하죠. 두 개가 차이가 이만큼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차익 거래는 무위험이에요. 현재 딱 그렇다고. 그럼 싹 파서 여기서 넘기면 끝. 내가 손해 볼 확률이 0인 건데, 스프레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존재해요. 왜요? 지금 현재는 갭이 스프레드가 6이지만 9라고 예측을 한 것뿐이잖아요.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 얘는 손해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개괄을